이 일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 명이 다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또 자칫하면 전동차끼리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 원인은 일단 신호기 고장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이번에 또 지하철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100m를 거꾸로 역행하는 황당하면서도 이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네, 박영진입니다. 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35분 코레일이 관리하는 지하철 1호선 경기도 부천 송내역과 부계역 사이 구간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급행열차로 동인천행 전동차였습니다. 전동차는 이 구간 오르막 언덕에서 절연 구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기장치가 교차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구간에 바로 앞까지 도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기 고장으로 진행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정지 신호가 잘못 나온 겁니다. 신호기가 왜 오류를 일으켰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죠. 잘못된 신호 때문에 기관사가 급히 전동차를 멈춰선 건데요. 탑승객이 전한 말로는 두세 차례 정도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5분 동안 전동차가 대기했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서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이 절연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처럼 역주행을 시도한 건데요. 코레일은 조사 결과 이 전동차가 약 100m 정도 후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따르는 열차가 있었다면 또 한 번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열차는 오르막길을 한 번에 올라가 출발을 했고요. 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부계역에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고 다른 열차의 지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2호선 추돌 사고 이후 6일 만에 또 신호기 고장을 일으켜 안전 시스템 부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지하철 신호기가 고장나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100m가량 후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언제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35분쯤입니다. 경기도 부천 송내역과 부계역 사이 구간입니다. 이곳은 코레일이 관리하는 1호선 전동차 지상 구간인데요. 용산에서 출발한 동인천행 급행열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구간에 이르러서 이 전동차가 오르막 언덕길에 이르렀는데 절연 구간 목전까지 도달했습니다. 절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전기장치가 교차가 돼서 전기 공급이 잠시 끊기는 지하철 구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기 고장으로 때마침 진행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정지 신호가 잘못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신호기가 왜 오류를 일으킨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잘못된 신호 때문에 기관사가 급히 전동차를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탑승객이 전한 말로는 두세 차례 정도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5분 동안 전동차가 대기했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서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절연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처럼 역주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당초 300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코레일은 조사 결과 100m 정도를 후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따르는 열차가 있었다면 또 한 번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열차는 오르막길을 한 번에 올라가 재출발했습니다. 이 다음 어쩔 수 없이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부계역에 불시착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열차의 지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호선 추돌 사고 이후 6일 만에 또 한 번 신호기 고장을 일으켜 안전 시스템 부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이 삼각지 부근에서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출근길 4호선 서울역에서 이 사당역 사이 구간의 운행이 지금 전면 중단된 것 같습니다. 복구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홍주혜입니다.
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5시 12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진입하던 빈 전동차 한 량이 탈선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코레일 소속으로 시흥기지로 회송되던 중이어서 승객은 없었는데요. 전체 10량 가운데 두 번째 칸이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4호선 서울역과 사당역 사이 전동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과 사당역 사이에는 모두 6개 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집중된 구간이라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은 오이도역에서 사당역까지 또 서울역에서 당고개역 사이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8선 차량을 옮겨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진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2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진입하던 빈 전동차 한 량이 탈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철 4호선 서울역과 사당역 사이 상행선과 하행선 전동차 운행이 모두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동차 고장으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휴일 오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지금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전동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휴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1시 40분쯤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전인 열차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열차가 시청역에 들어서면서 다시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유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됐고요. 용산역에서 인천역까지 열차 운행도 지연 운행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면서도 복구 시점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청량리역에서 열차가 고장난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은 3시간 넘게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승객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휴일 봄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네, 전동차 고장으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휴일 오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지금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전동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휴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1시 40분쯤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전인 열차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열차가 시청역에 들어서면서 다시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유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됐고요. 용산역에서 인천역까지 열차 운행도 지연 운행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면서도 복구 시점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청량리역에서 열차가 고장난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은 3시간 넘게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승객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휴일 봄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부터 인천 방향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운행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출근 시간대 승객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종로 3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아직도 운행이 중단된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열차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합실을 보시면 승객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내방송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려는 코레일 측의 안내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종로 3가역에서 인천으로 가던 1호선 열차가 멈춘 건 오늘 오전 8시 4분쯤입니다. 인천행 열차가 모두 중단됐는데요.
1시간 가까이 열차가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열차는 전동차에 있는 출입문 표시 등 고장으로 조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직접 비상 밸브를 열고 내렸습니다. 열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기관차와 승무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종로 3가역에서 멈췄습니다. 1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다음에 오는 열차가 고장 열차를 밀어서 차량 기지까지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자세한 원인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종로 3가역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열차가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종로 3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운행이 지금까지 중단된 건가요? 아닙니다. 방금 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지금 열차가 멈춘 뒤 두 번째 열차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승객들은 거의 다 열차를 타고 빠진 상태입니다. 정상 운행된 거 열차가 멈춘 지 1시간 40분 정도 지난 뒤인데요. 종로 3가역에서 인천으로 가던 1호선 열차가 멈춘 건 오늘 오전 8시 4분쯤입니다. 인천행 열차가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당시 1시간 40분 넘게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당시 전동차에 있는 출입문 표시 등 고장으로 조치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직접 비상 밸브를 열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다시 운행해서 기관사와 승무원들이 현장에서 조치하고 승무원과 함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1시간까지 진행되면서 승객들은 당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상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종로 3가역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복숭아 뚝뚝뚝. 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 양방향 운행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1시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영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예, 사고가 몇 시에 난 겁니까? 네, 사고는 오늘 오후 12시 16분쯤에 일어났습니다. 1호선 청량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역에서 멈춰 선 건데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소요산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였습니다. 이 전동차는 제기동에서 지하 청량역으로 가던 중에 멈춰 섰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단전이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전 차로가 단전이 되면서 전철이 이렇게 시동이 꺼졌는데요. 그 다음에 시동을 다시 시도를 했지만 재기동이 되지 않으면서 열차가 멈춰 선 겁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 명이 열차에서 내려서 선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이후에 어느 정도 사고가 정리가 되면서 소요산 방향으로 지금은 한 방향만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열차 시동은 지금 걸렸고요. 열차가 복구돼서 조금 전인 1시 5분쯤에 모두 복구가 됐습니다. 열차가 복구돼서 지금 사고를 수습하고 있으니까 잠시 뒤부터는 열차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12시 16분쯤에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1호선 청량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역에서 멈춰 서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소요산으로 가던 전동차고요. 전 차로가 단전되면서 지하철 전동차의 그 시동이 꺼진 겁니다. 열차 시동을 다시 걸어봤지만 재기동이 안 돼서 멈춰 서게 됐고요. 이 사고로 승객 800여 명이 열차에서 내려서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조금 전부터는 소요산 방향으로 한 방향만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인 1시 5분쯤에는 열차가 복구돼서 현재 수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4호선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출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삼각지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한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현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4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12분쯤입니다. 숙대역에서 이곳 삼각지역으로 진입하던 빈 전동차 한 량이 탈선한 겁니다. 사고 열차는 코레일 소속으로 한성대역에서 시흥기지로 회송되던 중이어서 승객은 없었는데요. 전체 10량 가운데 두 번째 칸이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4호선 서울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안산행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사당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당고개행 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최대한 빨리 탈선 차량을 옮겨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8시 지하철 이용객이 집중된 시간인데요. 이곳 삼각지역은 4, 6호선 환승역이라 평소에도 승객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탈선 사고 때문에 이렇게 한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급히 택시를 타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하철 이용객이 모두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만큼 차가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4호선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출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긴박하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삼각지역은 지하철 4, 6호선 환승역이라 출근 시간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한 곳인데 사고 여파로 지금은 이렇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 삼각지역에는 사고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고 지점은 경찰이 입구를 막아선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5시 12분쯤입니다. 숙대역에서 이곳 삼각지역으로 진입하던 빈 전동차 한 량이 탈선한 건데요. 사고 열차는 코레일 소속으로 한성대역에서 시흥기지로 회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전체 10량 가운데 두 번째 칸이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4호선 서울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안산행 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사당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당고개행 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숙대 입구역, 이곳 삼각지역, 신용상역, 이촌역, 동장역, 이수역 이렇게 6개 역이 있는데요. 평소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인 만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급히 택시를 타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을 알아봤는데요. 지하철 이용객이 모두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만큼 차가 막힐 확률 높습니다. 오늘 바깥 이용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열차는 코레일 소속이지만 이곳 삼각지역이 서울 메트로에 속해 있어 현재 서울 메트로 측과 함께 복구 작업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선로 바깥으로 나간 열차 바퀴를 선로로 들어 올린 작업을 막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작업이 끝났지만 곧바로 운행이 시작될 수 있을지는 작업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언제 운행이 정상화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YTN 한현입니다. 만취한 고등학생이 도시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술에 취한 한 50대는 부산경찰청사에 돌을 던지며 화풀이를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권력도 무섭지 않고 공공장소도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일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열차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는가 싶더니 곧 뿌리치고 열차 출입문을 막아섭니다. 여럿이 힘을 모아 끌어내도 꿈쩍도 하지 않으며 완강히 버팁니다. 어제 저녁 8시 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에서 16살 김모군이 벌인 이 소동으로 열차 운행이 15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출입문에 발을 걸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계속 난동을 부린 겁니다. 김 군은 차량과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선로 옆 공간으로까지 내려가 계속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술에 만취한 고등학생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난동은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로고가 선명한 유리창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연산동 부산경찰청사에 51살 문모 씨가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쾅한 소리가 들려서 허겁지겁 달려가보니 이제 40-50대처럼 보이는 남성분께서 모자 쓴 남성분께서 1-2m 거리에서 이제 경찰청 창문을 향해 던지시는 겁니다. 문 씨는 최근 남의 오토바이를 파손해 벌금 50만 원을 낸 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경찰청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저지르는 일탈성 범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저녁 9시 27분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전동차 내 취객으로 보이는 승객이 좌석에 방뇨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영무원 2명이 급히 들어와 이 취객을 부축해 데리고 나가자 이내 문이 닫히며 전동차는 운행을 시작합니다. 실내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출발역 영무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게 정거장을 지나도 영문의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답답한 기자가 직접 부산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신고하자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노포역을 출발하여 약 20여 분간 11번째 역인 연산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어느 역에서도 영문이 탑승하여 임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동차는 방뇨악취 속에 시민들을 실은 채 다음 역인 시청역으로 출발합니다. 기자가 내린 연산역 승강장은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용 안내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 또는 작게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5일 부산교통공사는 개통 30주년을 맞아 3대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고의 안정성 확보, 자립형 성장 모델 제시, 최상의 고객 서비스 확보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향후 부산 시민들은 서비스 체감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우려부터 앞섭니다.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박동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는 버려지는 지하수를 승강장 냉방에 활용하면서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지하철 승객들도 고역입니다. 전동차 안은 냉방이 가동되지만 승강장 온도는 30도를 웃돌기 일쑤입니다. 지하 공간의 내부 환기를 위해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뜨거운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불쾌 지수도 80을 넘습니다. 하지만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문현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승강장 냉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더운 공기를 차갑게 바꾸는 에어컨 냉매로 사용됩니다. 연중 18도 안팎의 차가운 유출수를 배관을 통해 승강장에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수온이 한 20도 정도 돼야 되고 일일 물이 한 200송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 실험 결과 승강장 온도가 평균 4.5도가량 내려가는 탁월한 냉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모두 8개 역에서 냉방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한 개 역당 전기료도 4천만 원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당 시설비가 1억 3천 정도 드는데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3, 4년 후에 되면 충분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하루 18,000톤. 일부는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온천천 등지로 보내지고 있지만 60%는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앞으로 지하수 냉방역을 20개 역으로 확대해 지하수 활용률은 높이고 전력 사용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지하철역 중에 지하수가 흐르던 곳에 설치된 역은 매일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립니다. 지하수가 역이나 선로로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퍼내는 지하수의 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하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뜻으로 집안 붕괴, 싱크홀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받은 지하철 역사별 지하수 유출량입니다. 수십 톤에서 수천 톤까지 매일 지하수를 퍼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비해 유출량이 현저히 줄었는데 퍼내는 양이 줄었다는 건 지하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준 만큼 땅속 빈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만큼 집안 치마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1일 유출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5호선 양평역입니다. 지하철 선로 위로 퍼낸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이 양이 지난 200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하루 지하수 유출량이 8,251톤에서 3,460톤으로 4,791톤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5호선 마포역은 3,600톤, 6호선 고려대역은 3,251톤이 줄었습니다. 아예 지하수가 고갈된 곳도 있습니다. 5호선 마포역에선 2005년 지하수 1일 유출량이 3,600톤이었지만 올해는 고갈됐습니다. 5호선 답심역을 비롯해 20여 곳에서도 지하수가 고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보고서엔 지하수 관측을 시작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하철 주변 지하수 수위가 평균 1.7m 내려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흙은 알갱이가 50%고 공기가 50%인데 거기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공간이 되니까 힘이 주저앉아 버리죠. 그 치마는 일반적인 얘기가. 지하수 감소와 집안 치마의 직접적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대형 굴착공사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지하공간 종합관리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을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하철 투신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예비책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59살 김모 씨가 선로에 떨어질 듯 비틀거립니다. 김 씨를 본 시민들이 붙잡아 다행히 선로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는 5m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김 씨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왜 제지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과 뿌리치고 막. 부산교통공사는 김 씨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한 뒤 사고 당일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승객이 직접 선로로 뛰어들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가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일 도시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부상을 입은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이 투신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맞는지 일단은 사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4년 동안 부산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만 21건. 부산교통공사가 당사자들에 대한 경찰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둔 가운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네, 전동차 고장으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휴일 오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지금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전동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휴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1시 40분쯤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전인 열차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난 열차가 시청역에 들어서면서 다시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유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전면 중단이 됐고요. 용산역에서 인천역까지 열차 운행도 지연 운행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면서도 복구 시점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청량리역에서 열차가 고장난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은 3시간 넘게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승객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휴일 봄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6살 여자아이가 승강장과 열차 틈으로 온몸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강장에서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두 부녀. 아버지 손을 잡고 열차에 오르려던 6살 박모양은 다음 순간 자칫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과 열차 사이 공간으로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타려고 했는데 딸 손이 제 손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왜 안 타냐 해가지고 두리번 했는데 밑에 딱 보니까 철로 안에 쏙 빠진 거예요. 저 틈 사이로. 아버지 박 씨는 딸을 신속하게 끌어올렸고 박양은 다행히 다리에 멍만 들었을 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역은 승강장이 곡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일부 구간은 7cm로 좁은 반면 또 다른 구간은 18cm로 좁은 곳에 비해서 2배 이상 넓습니다. 사고가 난 곳의 간격은 18cm로 어린아이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을 경우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구간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곡선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이제 예산이 문제고. 서울 메트로 운영 지하철역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무려 100여 곳.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승강장 틈 발빠짐 사고 330여 건 가운데 260여 건은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핑계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틈에 발이 빠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발빠짐 사고는 모두 423건, 한 달에 7차례 닷새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났습니다. 발빠짐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역사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50건으로 1위였고 성신여대 입구역이 22건, 신촌역이 2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철역에 승강장 안전발판 1,300여 개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발판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발판이 올라오는 접이식으로 곡선 승강장에서도 빈틈이 없습니다. 일반 지하철역의 승강장 간격은 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데요. 하지만 안전발판이 설치된 지하철역은 보시는 것처럼 빈틈이 없어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에게 더 안전합니다. 9월까지 사고 빈도가 높은 그리고 또 이용객이 많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비롯해서 6개 역에 195개소의 안전발판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신촌역과 시청역, 합정역과 충무로역 등 46개 역사에 안전발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하철 안전발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동차가 도착하면 틈새를 메우는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발판이 지하철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작동됐다가 전동차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첫 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면 작동해야 할 안전발판이 난데없이 펼쳐져 있어 전동차와 부딪힌 겁니다. 작업자들이 들어왔다가 뭔가를 손보고 공기 중에 머릿속에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동차는 8칸 중 6칸 모두 10m가량 파손됐고 탑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이 승강장에는 안전발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당일 새벽까지 안전발판 설치 공사를 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시공업체 말만 듣고 발판이 닫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을 확인해야 할 역사부역장은 몸이 아프다며 수습 직원을 내보냈고 해당 직원은 전 구간을 보지도 않고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인데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있었나 봅니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지하철역에 안전발판 1,300여 개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감사원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사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0대 회사원이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포공항역. 사망사고 석 달 만에 인재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스크린도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이 끼었는데도 지하철이 버젓이 달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사원 이상설 씨는 지난 설날 아침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틈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이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1호선 신길역을 찾았습니다. 직장에 지각할까 봐 부랴부랴 전동차에 뛰어들었는데 출입문이 닫히면서 그만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동차가 출발을 시도하자 어렵사리 몸을 빼냈지만 이미 뒤쪽에 스크린도어까지 닫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씨가 꼼짝없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혔는데도 전동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이 씨가 5분 가까이 좁은 난간에 아슬라슬하게 서 있는 동안 코레일 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난간에 서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도 다음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대한 몸을 밀착시키고 스크린도어 쪽으로 몸을 붙여가지고 열차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심이 굉장히 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승객 이 씨가 몸을 피했던 자리입니다. 직접 폭을 자로 재어보니 40cm도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스크린도어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희도 지금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린도어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좀 저희도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슴과 등에 타박상을 입은 이 씨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틈에 낀 남성이 전동차에 7m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하철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지하철 출입문에 발이 끼었는데 전동차가 그냥 출발해버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껴있다고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출입문 위쪽에만 있고 아래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강이 시급합니다. 신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앞에 들것이 놓여 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겁니다.
뒤늦게 열차에 타려던 할머니는 출입문에 지팡이를 넣었지만 문에 달린 센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출입문 끼임 사고는 서울에서만 최근 5년 동안 모두 1,400여 건, 한 달에 22번꼴로 사고가 난 셈입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56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5호선이 240여 건, 4호선이 23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운영사별로는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가 1000여 건, 5에서 8호선인 서울 도시철도가 400여 건이었습니다. 잦은 사고를 불러온 건 허술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문 열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출입문 위쪽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아래쪽에는 없는 겁니다. 지하철을 탈 때 실수로 발이나 가방이 끼어도 전동차가 출발할 수 있는 아찔한 현실. 1년에 300건 가까이 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아주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린 문을 천으로 가린 채 열차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TBC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입니다.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직원 2명이 천으로 된 가림막을 펼쳐놨습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양쪽 칸으로 가시든지 이 칸은 폐쇄한다 하든지 그래서 가야 되지. 그냥 타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황당했어요. 문이 열린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른 칸으로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해당 전동차는 출입문이 열린 채로 40분가량을 달려 종착역인 이곳 문양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로는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도시철도공사 측은 수동으로 강제 전환한 뒤 운행했습니다. 안타체 운행이 불가하게 되면 그 가림막을 치고 이제 기지까지 입고해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측은 출입문을 작동시키는 우레탄 소재의 부품이 낡아 파손되면서 문이 고장났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이 정비 주기가 늘어난 상태에서 마모도가 더 잘 진행될 수 있고 정비 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춰져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세영입니다. 네, 방금 들은 건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라는 중국어 안내 방송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시청을 우리말로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시청역인 걸 알아듣기 힘들겠죠. 관광대국을 꿈꾸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현주소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지하철이 고속터미널역에 닿습니다.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前方到站是 고속터미널 站. 가장 중요한 목적지 고속터미널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안내합니다. 但是你们地铁站都有一些中文的，所以看得懂就行了。那在车上的话看不懂，那有的是没有的话，还是需要一些中文的一些解释。 세계호선이 교차하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이 역에 한국어 밑에 적힌 일본어를 정작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지 물어보겠습니다. これがどういう意味なのか伝わりますか? いや、わかんないです。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これ実は高速バスのターミナルなんです。すごい。知らなかった。 의미 없이 발음대로 적은 탓에 일본인도 이해를 못합니다. 시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前方到站是西청站. 다음 내리실 역은 시팅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역도 홍대 입구역도
방송엔 우리말이 섞여 나오고 일본어 표기는 발음기호처럼 적혀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역 56곳 중 52곳이 이런 식입니다. 정부가 영어 번역 지침만 내린 탓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객의 60% 이상은 중국인과 일본인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고추냉이 테러와 한국인을 비하하는 버스표로 논란을 빚은 일본 오사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전철에서 외국인이 많아 불편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입니다. 하루 10,0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전철이나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승객 상당수가 한국인과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전철 승무원이 승객들로 붐비는 낮 시간대에 오늘은 외국인 승객이 많이 타고 있어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라며 일본어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란 일본인이 전철 회사 측에 방송 내용이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냐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승무원은 일본인 승객 한 명이 외국인이 많아 걸리적거린다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승객 간에 시비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 안내방송 뒤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승무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日本人のお客様も海外からのお客様もその大切なお客様で、車掌の不適切な車内案内によって皆様に誤解を招くようなことになりまし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일본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오사카에서는 최근 한국인 비하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명 초밥집이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고추냉이를 정량보다 많이 집어넣는가 하면 한 버스회사는 버스표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를 표기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혐오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던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영사관이 한국인에 대한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입니다.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오사카를 여행한 직장인 46살 신모 씨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사카 최고 번화가인 도톤보리를 방문했다가 정체불명의 20대 일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어로 말을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고 있는데 14살 중학생 아들에게 다짜고짜 2단 엽차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을 보호하려다 자신도 팔 부위를 맞았습니다. 주변에 행인 20여 명이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신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본 여행 사이트에는 오사카에서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체험담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앞서 오사카에서는 유명 초밥집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와사비 테러와 한 버스 회사의 한국인 비하 버스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일본 내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오사카는 혐한 정서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지난 6월 혐한시 규제법이 제정됐지만 우익들의 집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 측은 한국인에 대한 신변안전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하여튼 이쪽 지역의 안전 경비를 강화하겠다. 잇따른 혐한과 외국인 비하 사건을 네티즌들이 부지런히 영어나 중국어 등 다국어로 번역해 소개하면서 일본의 2020년 해외 관광객 4천만 명 유치 목표에도 차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이 일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시